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무고죄로 기소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종종 접하게 되잖아요. 무고죄가 정확히 무고죄.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 그러니까 드러내봤는데 설명을 하면 조금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법률 상식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좋은 우리 생활 법률 이야기 법무법인 청률로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새로운 법인 명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청률로 우리 송지영 변호사님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 이번 연휴 정말 길어가지고. 아, 길었죠. 후유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후유증이요? 네, 아이들과 더 이제 북적북적거리면서 그럼요. 네. 케어하시고. 바쁘게 보내셨다는 얘기네요. 네,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고 엄마랑 놀아야 된다. 어머머,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너무 변호사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바쁜 일상보다는 약간 피곤하니까 약간 그렇죠. 조금 나른한 일상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혼자 보내고 싶은데 항상 뭘 요구하는 우리 아이들과만 시간을. 엄마의 삶. 알겠습니다. 네. 자, 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무고죄가 언젠가부터 뉴스, 뭐 드라마에 정말 좀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떤 처벌을 이게 받습니까? 보통 거짓말로 인한 범죄다라고 하면은 뭐 네. 사기죄, 뭐 위증죄 이런 거 많이 떠올리는데 예. 무고죄도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의 범죄. 거짓말이다? 네, 거짓말 그렇게 범죄다? 보시면 돼요. 네. 예. 형법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가지고 아.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이제 공공기관에 예.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사실 가지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야. 그 고소를 해서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하다가 징계 처분을 받게끔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나 안 맞았는데 맞았어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는 부분들 그러면서 네. 신고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무고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사권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네. 거기서 낭비되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허비하는 어떻게 보면, 거지. 네,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제 간주가 돼서 네. 처벌 수위도 낮진 않습니다. 10년 예.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러네요. 그래요. 네. 예. 자, 이 뭐 이야기 들으니까 이 무고죄가 생각보다 중대한 범죄인 것 같은데 거짓말 그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그 어떤 이유나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무고죄? 이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나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기는 너무 어렵죠. 사실 그 선은 넘은 거고요.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의 자원이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거고 이런 일이 잦으면 사실 진짜로 심각한 범죄나 피해자들을 위한 수사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못하지. 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수사를 받기 위해서 가야 돼. 그 시간적 그리고 그 정신적인 소모 그리고 예. 굉장히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수사받는 경우도 정말 많고 아하.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면 형사 기록도 남고 저런 사람이래 이래서 어. 수사받으러 갔대라는 사회적인 낙인도 찍힐 수도 있다라는 점들 아니더라도 이미지에 또 손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네, 또.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직업이 이제 공무원이신 분들 같은 예. 경우는 고소 사실 자체로 이미 직장 통보가 돼요. 수사 개시 아. 통보가. 이 점을 노리고 무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제명으로 어떤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 결과 여부랑 무관하게 일단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그냥,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결과는 이제 형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본인한테는 피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장난이나 이런 걸로 치부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인생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 무고죄 관련해서. 최근 사업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니까 이제 예.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허위 고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이제 무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은 하고요. 동업하다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다투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웃을 어이구. 고소한 녀석. 예. 이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예. 본인이 불리하니까 그랬을까? 몇 년 전 우리 지역에서는 홍시를 먹겠다고 남의 감나무 밭에 몰래 들어갔어요. 예. 절도가 들켰어요. 예. 그러니까 되려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오. 이 경우도 무고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예, 예. 학교에서도 잘 일어나는데요. 예. 허위 사실로 학교 폭력 이제 신고를 해요.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는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강제추행으로 모고를 하면서 선생님이 파혼을 하고 수업에서도 배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었어요. 예, 예. 그래서 생각보다 드물지도 않고 일상에선 자주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그렇네요. 해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사건에 휘말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다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을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네. 부분인데요. 예. 사실 저희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보통은 증거 불충분, 내가 이 혐의를 했다라고 다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유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허위 사실을 신고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무고죄가 인정이 되려면 처음부터 내가 거짓말을 거짓인 걸 알고도 허위 신고를 했다라는 부분이 또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하. 만약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허위 사실인 걸 내가 알면서 고의로 무고로 신고를 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혹시 뭐 사실 지나가다가 스쳤어요? 맞았어요. 근데 이 부분 나는 추행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오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고로 신고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주관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고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의성을 판단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고의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장 다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억울하게 허위 사실로 무고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억울하게 무고죄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제 무고죄에 대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그리고 고의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적용 범위들을 많이 설치를 해오고 있었고요. 네. 네. 내가 허위 사실로 너를 형사처분을 받게 해야지. 이런 이제 확정적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이런 걸 인식하고 신고를 한 거라면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인정이 돼요. 네. 그래서 무고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에 앞서서 허위 사실인 거를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신고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고소는 했어요. 애초에 나 형사처벌 그 받게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거는 일단은 내가 허위 사실을 신고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처벌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만으로도 의도성이나 목적성이 분명하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오해할 수는 있어요. 진실하다고 믿은 게 아닐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소인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도 당연히 본인이 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대하고 신중해야 되는 법이 바로 이 무고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의 삶을 정말 크게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벌이 좀 가볍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거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라고 양형 기준을 수정하거나 양형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예, 예. 범죄 발생 빈도나 국민적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네. 해서 일종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올해 6월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이 무고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보겠다라고 예. 이제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소적 고발을 남용을 하면서 인권 침해 피해도 솔직히 심각한 편이고요. 네, 네. 무고 범죄를 처벌을 엄하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있다라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2년 전에 법무부가 먼저 이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안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필요성은 내다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법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무고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무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고나 고소를 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말 맞는지 신중하게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네.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화가 나니까, 얘를 어떻게든 엿먹이려고 이런 마음으로 신고를 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점은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감정에 휩쓸린 고소 신고는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하.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억울하게 내가 무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신고가 됐는지를 먼저 차분히 파악을 하시고요.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 확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반박을 할 수 있는 메시지나 뭐 같이 있었던 제3자 이런 진술 같은 경우도 많이 수집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예. CCTV는 사실 직접 확보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맞죠, 수사기관에 맞죠. 요청을 하거나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증거보존이나 이런 거 신청해서 많이들 하니까 그렇게 신청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청자 한 분이 네, 질문 주셨어요. 무고죄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공소시효 있어요. 공소시효 있어요. 있고요. 명예훼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까지는 조금 이제 그 별도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신 내용이 네네. 이렇게 허위 신고를 수사기관에 말을 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라고 하신다면 사실 그거는 성립은 조금은 어렵고요. 어렵다. 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제3자에게 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은 할 수는 성립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 네. 예. 아우, 자, 역시 우리 변호사님 야물어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생활법률 시간에는 법무법인 청률로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무고죄에 대해서